상가임대차도 그냥 상가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와 보증금 회수는 똑같고 다만 상가임대차의 적용 범위만 달라. 한번 읽어봅시다. 295페이지 문제 풀어보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은 자 밑줄 그으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건물 밑줄 그으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건물 이런 건 상가임대차에 적용받지 않아. 그러니까 상가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이렇게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지. 그럼 임대인은 거절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차임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보증금의 100분의 9요 100분의 5요. 똑같아. 주택과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액 임차인은 자, 또 소액 임차인 나오네. 소액 임차인 나오면 세치기 하는 사람이야. 세치기 하는 사람은 일정액이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에다 몇 줄?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가 건물 경락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세치기 할 수 있다. 소액 임차인은 세치기 다 해서 최우선 변제 다 받는 게 아니고 2분의 1을 초과해버리지. 그러면 경락대금 2분의 1을 초과하면 그 범위 안에서만 받는 거예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권은 끝에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5년 틀렸네. 그 다음에 01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밑줄 그으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밑줄. 그러면 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 있나요? 상가임대차에서 초과하는 경우. 또 잘못하면 목풍 돼버려. 자, 읽어보시면 상가임대차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래 상가임대차의 적용 범위는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이 얼마 이하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안 외워도 된다고. 서울만 나오니까. 그러면 보증금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상가 건물만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했을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몇 개만 외우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규정 메모오셔. 적용되는 규정. 적용되는 우리 법 규정이 여기다가 대항력. 그러므로 상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이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오면 대항력은 생긴다는 거지.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권리금 회수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2기 연체, 3기 연체. 3기 연체와 해지. 그 다음에 하나는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새로 신설된 규정이 코로나 감염법 등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적용이 돼. 여기 감염법 이렇게 나오면 주의하시면 돼. 자, 적용되는 규정을 골라라 그랬다. 그게 외워야 돼요. 자, 한번 외운다. 대권 3기 요구는 넘어도 적용된다.
요거 하나 골라라는 것이야. 그럼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동그라미 쳐봐. 요구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2번에 우선 변제 밑줄 그으셔. 우선 변제. 우선 변제 적용돼 안 돼? 여기 없잖아. 적용 안 되지.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변제권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 3번 최단기 보호. 최단기 보호 적용된다 안 된다? 6개월로 해도 6개월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야. 1년에 적용을 받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적용돼 안 돼요? 여기 없잖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그 다음에 차임 증액 청구 시 제한 규정 적용돼 안 돼? 그 차임 증액 청구 시 100분의 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여기에는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해당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그래서 01번을 잘 외워놔야 돼. 사리로 나오니까. 한 장 넘겨요. 02번 을은 갑소유의 서울에 소재한 X 상가 건물을 자 보증금 4억 원, 월세 150만 원이므로 보증금 4억에다가 월세 150이 얼마예요? 환산 보증금 1억 5천. 5천 더했더니 환산 보증금이 얼마나? 6억 5천이네. 5억 5천. 그럼 5억 5천이면 9억을 초과하지 않지? 그러면 상가 임대차가 적용되네. 처음 오신 분들은 4억 더하기 그 다음에 1억 5천 하면 돼. 확정일자도 받았다 해서 대항요건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1번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되기 전, 자 밑줄 그으셔. 종료되기 전 등기 명령 밑줄 신청 밑줄 있다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보증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2번에다 밑줄 그으셔봐. 2번에 등기 명령 신청에다 밑줄 그으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장소는 신청 장소가 어디라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장소는 신청 장소는 임차 건물이 소지하는 이렇게 써야 돼. 임차 건물이 소지하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이 소지하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아니야? 어디다가? 임차주택이 소지하는 임차주택이 존재하는 1심 법원. 그 다음에 3번 을이 X건물의 일부를 동그라미 쳐. 경과실이야 중과실이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중과실로 파손해야지. 그래서 없다. 맞고. 4번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동그라미 쳐봐.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갱신 요구할 수 없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되지.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여기 보증금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대항 요건은 언제 갖춰야 되냐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춰야 되고 보증금 우선 변제 받으려거든 언제까지? 밑줄 그으셔. 존속이라는 존속. 존속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대항력은 언제까지 존속해야 돼? 존속 기간이.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이렇게 쓰면 돼.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그러면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갖춰야 되고 경매 신청 등기 전 두 개 구별해. 대항 요건 갖춘 시기는 경매 신청 등기 전. 존속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다르잖아. 갖추는 언제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다르잖아 두 개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자, 이제 03번에 네모를 쳐. 03번. 임차인은 상가 건물을 보증금 6억 원, 6억 동그라미, 월차임 350 동그라미 쳤더니 환산 보증금이 얼마요? 9억 5천이니까 9억 5천이니까 여기를 초과해버렸지? 그러므로 이제 아까 초과했어도 적용되는 규정이 대권 3기 요구. 초과했어. 1번. 틀린 것을 골라라. 임차인이 기간을, 자, 밑줄 그으세요. 6개월로 정했다. 그럼 6개월로 정했다면 1년이다. 그냥 6개월이다. 그냥 6개월이에요. 초과했으니까 적용이 안 되지. 그래서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3번에 1번이 바로 틀렸어. 문제 되나요? 아니, 문제를 봐. 문제집 지금 296페이지 2번. 지금 여기 봐.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고 대권 3기 요구 이렇게 외워놔봐. 다시 한번 대권 3기 요구는 요것만 초과해도 적용된다니까. 그냥 최단 기간은 적용이 안 된다고 말해. 3번에 1번은 최단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2번. X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자 봐. 2번은 여기 이 사람은 우선 변제다 밑줄 그으셔. 2번에다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어. 이건 여기 적용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확정일자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야. 초과했으니까. 3번.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할 수는 있음 없음? 있음. 맞고.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할 수는, 이 제도는 적용이 안 된다니까. 이것만 적용되지. 등기명령 제도는 안 돼. 없다. 맞네. 그 다음에 마지막.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에 의해서 권리금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어 없어? 이 권리금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3번에다가 여러분 3번에다 통째로 네모 쳐놓고 그거 정리해 여러분 머릿속에. 3번에다가 그 다음에 04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동법 시행령에 틀린 것은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번이 틀렸지? 2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자, 동그라미 쳐. 인 동그라미, 인 동그라미, 사 동그라미 신청한 때 밑줄 그으셔야 돼요. 통째로 외워야 돼요. 인사 사업자 등록 마치면요 신청하면야. 거기다가 신청하면 여기까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인사 신청하면,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거기다가 여러분들 신청한 때에다 밑줄 그으시고, 우리 시험에 어떻게 틀리게 냈냐면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이렇게 주민등록을 마치면은 대항력이 생기는데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요 신청하면야. 요거 두 개 차이점 주의하셔야 돼요. 인사 신청하면 이렇게 두 개를. 주민등록 주택은 인주 신청하면야 인주 마치면야? 인주 마치면. 여기는 인주 사업자 등록 마치면요 신청하면요. 이거 틀리지 않도록 하나 지문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3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맞지? 몇 번이 틀렸다? 1번. 쉬워. 상가 임대차는 쭉 읽어보면 뭐 다 같은 것이네요. 07번. 계약갱신 요구권 네모. 계약갱신 요구권. 06번부터 보자. 계약갱신 요구권. 틀린 것을 골라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자, 6월에서 2월이야. 6월에서 1월이야.
그러니까 주택은 6월에서 2월이었지.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제외한 동그라미 쳐. 제외한. 그거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안 나오는데 맨날 여기는 꼭 내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중개사 출제 강사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임대차를 제외하는 한 번도 안 나왔어. 포함 아니지. 근데 꼭 여기 애통수다 지네들이 생각대로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그런 거 안 내. 그냥.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니요 제외하냐. 포함한 10년을 그 10년을 내는 거지 제외한 포함한 거기를 안 낸다고. 이게 포인트가. 그래도 혹시 알아두고 제외한 포함한 5년이다 10년이다. 우리 시험에서는 10년을 내겠지. 여기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 전차인도 동그라미 쳐. 대위하여 이렇게. 전차인도 대위하여 갱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대위하여. 07번 틀린 것은 임대인은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번 임차인이 3기에게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3번 임차물의 일부 전부를 경과실로 나왔네.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다.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에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본법 시행 전까지 전. 그래서 본법 시행 후 이렇게 후. 그리고 이전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은 상가 임대차 법 시행 후에만 적용돼. 시행 전에도 해당이 돼. 전에도 맞다 그 말이야. 시행 전 포함된다. 08번 한 장 넘겨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밑줄 그으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다 밑줄 경우가 몇 개 있었어? 주택은 9개고 상가는 8개요. 주택은 몇 개? 9개. 상가는 8개. 여기는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있었지. 근데 여기는 실거주 목적이 없으니까 여기 주의하시면 돼. 3부제 없이 여기는 몇 부제 없이? 여기는 3부제 없이 못한다. 현대중 이렇게. 요건 왜 외워야 되냐면 상가 임대차에서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 권리금 회수와 관련되니까 외워줘야 돼. 그래서 3부제 없이 못한다. 현대중. 이 3기 연체 부가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협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없이가 뭐다? 동의 없이 전대. 그리고 목적물이 멸실되어서 목적 달성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현저한 사유. 그 다음에 전부 또는 대부분. 그리고 경과실, 중과실. 여기서 틀린 게 중과실.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또는 점유회복이 필요할 텐데 그 점유회복의 대상이 전부 또는 대부분의 점유회복이지 일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돼. 그러면 1번에 3기 3, 2번이 경과실 경, 그 다음에 3번이 없이 동그라미, 4번이 대부분 대 동그라미, 5번은 합의하에 제공했다 제 동그라미. 그럼 몇 번이 정답? 2번 이렇게 이거 그냥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09번에 권리금 회수 나오지? 권리금에다 동그라미 쳐. 권리금. 그래서 상가 임대차는 9번, 10번이 나올 것 같아. 권리금. 제일 중요한 게 주택과 없는 제도 아니야. 주택 임대차에. 틀린 거. 임대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네모쳐 6개월 전부터 이렇게. 거기다가 6개월 전부터를 과거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3개월 전부터 해서 그냥 또 이렇게 그냥 옛날 법으로 내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 즉 뭐냐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넓혀주었다 하시면 돼요. 넓혀주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수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번,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몇 년이었어? 3년 이렇게 기억해야 돼. 3년. 그러다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놓고 거기다가 3년 이렇게 3년. 이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손해배상액은 높은 금액이겠어, 낮은 금액이겠어? 낮은 금액. 그래서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해야 돼. 높은 금액 이렇게 틀렸네. 근데 아까 주택은 높은 금액이, 주택은 임대인이 뒤통수 친 거 아니야. 그때는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거고 여기는 낮은 금액 주의하셔.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 밑줄 그으셔. 거기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밑줄 그으셔. 여기 시험이 기산점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인데 우리 시험은 과거에 방해한 날 이렇게 낸 적이 있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날로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기산점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지 방해한 날로부터 3년이다 하면 틀려. 여러분 틀리게 나오는 내용까지 잘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맞고. 5번,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하셔? 그래서 여기 이런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거기다가 메모 하셔봐. 5번에다가 메모 하시고 별표 하시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였어? 크게 5개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5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하나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거지급에 해당을 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무자력이라고.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상당한 사유가 있어. 그 다음에 임대인 몇 개월? 1년 6개월 이상을 영리 목적으로 안 쓴 경우. 그 다음에 배신당한 경우. 임대인이 찍어놓은 사람이 임차인과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준 경우. 그 다음에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었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8개. 요거 꼭 기억해.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5개 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면 자 5번 봐요. 09번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09번에 5번 이해하셨어요? 그 상가 임대차 얼른 펴봅시다. 요약집. 104페이지 요약집.
104페이지 요약집에 그 9번 밑에 보시오. 9번. 요약집 9번. 9번 봤더니 9번에 권리금 회수라고 했고 별표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거기 1번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요 무자력이요 무자 동그라미 쳐 무자력.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의 의무 위반 우려 또는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그냥 웬만한 사유요 상당한 사유요 상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그 다음 임대인이 몇 년 여기 맨날 날아오는 게 1년 6개월 임대인이 안 쓰는 경우야. 임대인이 1년 6개월 근데 맨날 여기 내오는 게 1년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또 이걸 기대오면 안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배신당한 경우 그 4번이 배신당한 경우가 누가 선택한 임대인이 선택한 이렇게 메모해야 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다. 우리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른다. 배신당한 경우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이. 그 다음에 5번째 뭐라고 됐냐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8개 있었지? 이렇게 세트로 5개 외워야 돼. 세트로 이런 거. 자, 여기 본다. 무상 1.6 배신 거절. 자, 10번 본다. 마지막 10번 문제 교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임대인이 더 이상 상가를 임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번 상가 임대차 종료하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동시행관계 있지? 그 다음 메모에 있지 않다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여기 임차물 반환과 동시 이행해야 될 것은 임대인의 뭐만 보증금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지 손해배상 의무와는 별개의 것이다 그 말이야. 권리금 회수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 의무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메모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 동시행 관계. 3번은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보증금 여기 임차물 반환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보증금 반환이지 권리금 회수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까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올해 시험에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3번은 새로운 내용이니까 그 새로운 예상 문제야 이게. 새로운 예상 문제. 그래서 이 문제 중에서 상가 임대차의 예상 문제라고 하나 볼 수 있는 거 그거 지문 하나야. 그거 지문. 새로운 판례를 잘 문제 내놨네. 그 다음에 10번에 4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일부를 동그라미 쳐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또 냈으니까 주의하셔야 이렇게 통째로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여기도 주의하셔야 돼.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의 회수는 보호해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그 5번에다 별표 놓으시고 10년을 넘었어도 갱신 요구는 못해도 권리금 회수는 해줘야 된다 하시면 돼요. 권리금 회수. 10번에 별표 놓으시고 여러분 보셔.